그 손바로 놓지 못해요. 화요일 오후 2시 압구정 명품관 한복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급 가방들이 진열된 매장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가 바로 시어머니였고 피해자는 그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5년 차 백화점 직원 다은은 그저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미정은 친구들과 쇼핑을 즐기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무례했던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지나친 걸까요?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명품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곧 두 가정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버렸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압구정 미래백화점 명품관은 은은한 향수 냄새와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따뜻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었지만 VIP 고객들에게는 편안한 쉼터 같은 공간이었죠. 명품 가방 매장 한쪽에서 33살의 다은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그녀는 이 백화점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절제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올 시즌 신상으로 특히 이 컬러가 인기가 많으십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친절했습니다. 그녀 앞에 앉은 고객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한 그 여성은 여러 가방을 꺼내놓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다은은 고객의 표정을 살피며 적절한 타이밍에 조언을 건넸죠. 손님께서 평소 선호하시는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쪽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볼 때 그녀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61살의 오미정.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명품 가방을 든 시어머니의 모습은 여느 VIP 고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님이 왜 여기에? 시어머니는 다은이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었어요. 다은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며 고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고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아졌고 그녀의 미소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장 안을 둘러보더니 다은 뒤에 앉아 있는 고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은을 바라봤죠.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왔어. 다은이 여기서 일한다고 자랑했더니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것을 알아챘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친구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지금 응대 중인 고객은 백화점의 VVIP 등급 고객이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소비하는 분이었죠. 그분을 중간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오신 손님이 계셔서요. 제가 응대를 마치는 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은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차분했어요. 직원으로서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백화점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었어요. 먼저 온 고객을 먼저 응대하는 것. 그게 기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고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두 친구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다은을 쳐다봤죠. 이번엔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어머님이 화가 나셨구나.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시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먼저 온 손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고객들이 있어서인지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조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나도 손님인데?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 왔는데 다른 손님 먼저 응대하겠다고? 다은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다은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정말 금방 모시겠습니다. 다은은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봤죠.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 좀 한다고 하더니 참 철저하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다은 씨가 프로답게 일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다은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VIP 고객이 조용히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고객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다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걸요. 다은은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해지고 작아지는 느낌. 그게 5년 동안 그녀가 느껴온 감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다은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죠. 우리 잠깐 다른 매장 볼까? 여기는 바쁜가 봐. 그 말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매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어요.
매장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며 가방들을 구경하는 척했죠. 다은은 다시 VIP 고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객은 다은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고객의 따뜻한 말에 다은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매장 입구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불쾌한 시선. 다은은 최대한 빨리 응대를 마쳤습니다. 고객이 가방을 구매하고 포장을 하고 배웅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객이 나갔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어요. 그녀는 매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다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어요. 매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도 클래식 음악도 향수 냄새도 이 긴장감을 가릴 수는 없었죠. 다은은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압구정 미래백화점 명품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어요. 매장 안은 여전히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다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만이 느껴졌죠. 어머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하게 구경하시죠. 다은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팔짱을 낀 채 다은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가방 좀 볼까? 여기 신상품 많다며? 하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다은은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이게 서비스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내가 누군데 다른 손님 뒤로 밀어? 나는 내 시어머니야. 친구들 앞에서 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봤어요. 직원들도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머님, 제가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는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요즘 며느리들이야? 시어머니를 남 취급하면서 일이 중요하대. 다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절대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은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잘못한 거잖아.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다은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장 규정을 따랐을 뿐이고 먼저 온 고객을 먼저 모신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여기 사람들 많아. 진정해. 다은 씨도 일하는 거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구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시어머니가 다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다은은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모욕감이 가득했죠. 내가 누군데 기다려? 내가 지금 내 손님이야?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매니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를 손님 취급하면서 뒤로 밀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니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은 매장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먼저 오신 고객을 먼저 응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백화점 전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가족은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이었죠. 다은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계속 쳐다봤습니다. 다은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빨라서 다은은 피할 수도 없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다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다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다은은 비명을 질렀어요. 갑작스러운 고통에 그녀의 몸이 앞으로 휘청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며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 다은의 비명이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황급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미정아, 안 돼. 놔줘. 하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다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다은은 고통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고객님, 지금 당장 손을 놓으세요. 직원들도 달려왔습니다. 몇몇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고 몇몇은 다은을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은은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을 느끼며 쓰러질 듯 휘청였습니다. 그녀의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명품관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며느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찰칵, 찰칵.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명품관 안은 비명과 고함, 그리고 카메라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 아래서 벌어진 이 끔찍한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압구정 미래백화점 명품관에서 벌어진 폭력의 순간이었습니다. 명품관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다은은 시어머니의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매니저와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녀는 쉽게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고객님, 제발 손을 놓아주세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요.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백화점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8살의 장혜정, 다은의 친정엄마였어요. 혜정은 숨을 헐떡이며 매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본능이 그녀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든 거죠. 지금 당장 내 딸 손 놓으라고요. 혜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정을 보며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정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은은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정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당신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은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지만 혜정의 등장으로 기세가 꺾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나를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를 손님 뒤로 밀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무시고 뭐고 사람 머리채를 잡으면 안 되죠. 이건 폭행이에요. 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맞아, 저건 폭행이야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화점 보안팀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당장 손을 놓으세요.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쳐다봤어요. 보안팀장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매장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지금 고객님이 하신 행동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 영상은 모두 저장되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십 대의 휴대폰 카메라도 그녀를 향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다은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다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혜정이 재빨리 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엄마가 왔어. 혜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은은 엄마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온몸이 떨렸고 머리는 아팠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안팀장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저희와 함께 사무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고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빛은 비난의 눈빛이었고 어떤 눈빛은 경멸의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 찍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장 매니저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혜정은 매니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CCTV 영상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은 무전기로 다른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곧 2명의 보안 요원이 더 도착했어요. 그들은 시어머니를 둘러싸며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눈을 피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보안 요원들을 따라 매장을 나갔습니다. 매장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휴대폰을 든 손들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수십 개의 휴대폰에 그리고 백화점의 CCTV에 말이죠. 다은은 엄마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동정의 눈빛, 안타까움의 눈빛, 그리고 분노의 눈빛이었죠. 혜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요. 명품관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서 벌어진 일은 어둡고 끔찍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40분. 압구정 미래백화점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사건이 일어난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인 혜정이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머리는 아직도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그 시각 SNS에서는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개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공유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구정 백화점 갑질 시어머니, 며느리 머리채 잡은 시어머니, 명품관 폭행 사건, 해시태그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 머리채를 어떻게 저렇게 잡아요? 저 직원분 너무 불쌍하다. 일하다가 저런 일을 당하다니. 시어머니라고 해도 폭력은 안 되죠. 완전 범죄잖아요. 오후 6시가 되자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맘카페, 직장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란까지 모든 곳에서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자신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했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으니 화가 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함이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보안팀장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미정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악플이었어요.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머리채 잡은 거 영상으로 다 봤어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폭력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다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놓지 않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2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어요. 대부분이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저 시어머니 신상 나왔나요? 명품관에서 저러면 안 되죠. 직원도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해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미정은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 8시. 미정은 다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받았어요. 오늘 백화점에 함께 갔던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나 미정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정 씨, 지금 인터넷 봤어요? 영상이 난리 났어요. 친구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 나 억울해. 다은이가 날 무시했다고. 하지만 친구는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정 씨, 그래도 머리채를 잡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도 영상 봤는데 솔직히 너무했어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은주야, 너마저 그러니.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저도 곤란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이 울렸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9시가 되자 조회수는 3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압구정 백화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습니다. 영상이 뉴스 화면에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 직원인 며느리가 자신을 먼저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결국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폭력이면서 동시에 가정 폭력의 성격도 있습니다. 미정은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밤 10시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기억이 계속 떠올랐죠. 미정은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이 200개가 넘어 있었어요. 모두 악플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압구정 어딘가의 집에서 예순한 살해 여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갑질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평생 쌓아온 체면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다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달랐어요.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분노.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밤, SNS는 잠들지 않았고, 여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갑질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밤 11시, 다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머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인 혜정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은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죠. 시어머니가 잡아당긴 부분이 특히 뒤틀려 있었어요. 샤워라도 해야겠다. 다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따뜻한 물이 쏟아졌어요. 물줄기가 몸을 적셨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았어요. 물소리만이 욕실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샴푸를 짜서 머리에 거품을 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아당긴 부분이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피해 머리를 감았어요. 물로 샴푸 거품을 헹궈냈습니다. 하얀 거품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어요. 다은은 다시 한번 머리를 감았습니다. 깨끗해진 기분이 들고 싶었거든요. 오늘의 기억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두 번째 헹굼이 끝났습니다. 다은은 물기를 짜내려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다은은 손을 펼쳐봤어요. 손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은은 다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또다시 머리카락이 손에 묻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가닥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아! 다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배수구를 내려다봤어요. 배수구망에 머리카락이 뭉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많은 양이었어요.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아당겨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샤워기를 끄고 타월로 머리를 감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혜정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표정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다은아, 무슨 일이야? 다은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빠진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어요. 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머리카락이 계속 빠져.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다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혜정은 딸을 얼른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다은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카메라 셔터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다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정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재우는 35살이었어요. 회사원이었고 다은과는 5년 전에 결혼했죠.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다은은 침을 삼켰어요. 불안했습니다. 응. 다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오늘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한 거였어요. 다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 다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자신이 차갑게 대했다고 말한 걸까요? 여보, 내가 차갑게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규정대로. 하지만 남편은 다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규정? 그게 중요해? 엄마잖아. 친구들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게 말이 돼?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오늘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은 것도,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것도, CCTV에 찍힌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다은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다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말을 이었습니다. 다은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무안당했다고 하시던데. 다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다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어머니 편만 들 거야?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지.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잘해주라고?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 뭘 당했는지 알기나 해? 다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다은아, 진정해.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이 울렸어요. 다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혜정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은아, 울어. 다 울어버려. 괜찮아. 다은은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우,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오늘의 폭력까지. 다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밤 자정, 어느 집 거실에서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잠들어가고 있었지만 다은의 고통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7시, 다은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거실에서는 혜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켰습니다. 밤새운 알림이 수백 개였어요. 대부분이 SNS 알림이었습니다. 다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압구정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클릭했어요. 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제 압구정 백화점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시어머니의 조카입니다. 고모님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고모님은 친구분들과 백화점에 가셨고 며느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대하며 다른 손님 뒤로 밀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고모님이 화가 나신 건 당연하지 않나요? 다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규정대로 응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모든 상황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글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게요. 며느리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론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다은은 다른 커뮤니티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글이 여러 곳에 올라와 있었어요. 모두 시어머니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올린 글들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손님 취급한 며느리, 백화점 직원 며느리의 오만함, 가족보다 일을 택한 며느리. 제목들만 봐도 다은이 잘못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악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응원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돌아섰어요. 며느리도 좀 그렇긴 한 것 같네요.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 모르겠네. 다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규정대로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글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압구정 사건, 며느리에게도 책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기사는 시어머니 가족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은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찬성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제발, 그만.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의견을 쏟아냈고 논쟁은 격해졌습니다. 혜정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은아, 아침 먹어야지. 하지만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딸을 봤습니다. 다은아, 무슨 일이야? 혜정은 딸의 표정을 보고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넸어요. 혜정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이건 거짓말이잖아. 혜정은 글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을 껴안았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정은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은아, 들어봐. 진실은 결국 드러나. 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엄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혜정은 다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은 바뀌지 않아. 백화점에 CCTV가 있잖아. 그게 증명해 줄 거야. 다은은 엄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의 눈빛은 강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버텨야 해. 이 거짓말에 무너지면 안 돼. 혜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은 엄마의 따뜻한 손을 느꼈어요. 그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계속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은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옹호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은은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머리채 잡은 건 잘못이잖아요. 둘 다 반성해야 할 것 같네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판단 보류. 다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다은에게는 그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였는데 왜 잘못이 반반인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엄마, 이거 언제 끝나요? 다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혜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곧 끝날 거야. 진실은 언제나 이기거든. 하지만 다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진실보다 거짓을 더 쉽게 믿었으니까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말이죠. 수요일 아침 9시. 다은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조작된 여론의 덫에 갇혀 있었어요. 버텨야 해.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의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정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짓말 속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야 할까요? 다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요. 수요일 오전 10시 미래백화점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안팀장 김동수는 48살의 베테랑 보안 전문가였어요. 그는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경영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백화점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섣불리 입장을 밝히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윤다은 직원은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동수는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다은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다은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은이 비명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화면을 지켜봤어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다은은 잘못이 없었어요. 우리 직원을 지켜야 합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한 여성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해야겠습니다. 오전 11시 미래백화점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백화점 홈페이지와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미래백화점 공식 입장문.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경 본사 명품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해당 직원 윤다은 씨는 매장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응대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고객을 먼저 응대하는 것은 백화점의 기본 원칙입니다. 윤다은 직원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은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이 소식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정이 옆에서 함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백화점에서 영상을 공개했대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정은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마, 내가 뭐라고 했어? 진실은 드러난다고 했잖아. 다은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공손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은은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이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네요. 직원분 아무 잘못 없네요. 머리채 잡는 거 보세요. 저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시어머니 가족들이 거짓말했던 거네요.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다은의 편이 됐어요. 조작된 글을 믿었던 사람들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댓글 단 거 반성합니다. 다은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이제 알아줬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딸을 껴안았어요. 그래, 이제 세상이 너를 봐줬어. 정오가 되자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백화점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직원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시어머니의 폭력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보안팀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윤다은 직원은 7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우수 직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고객의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동수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시어머니를 옹호하던 글들은 삭제되거나 댓글로 공격받았어요. 거짓말로 여론 조작하려 했네요. 시어머니 가족들 비겁해요. 진짜 갑질은 시어머니였네요. 조회수는 이미 5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요. 오후 1시,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화점 매니저였어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은 씨,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어요. 다은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니저가 말을 이었어요. 당분간 쉬세요. 몸 추스르고 천천히 복귀하시면 돼요. 회사가 끝까지 보호할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다은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혜정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아, 이제 괜찮아. 진실이 이겼어. 오후 3시, SNS에는 다은을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윤다은 직원님,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용기 내세요. 직장인들의 영웅입니다. 사람들은 다은의 편이 됐어요. 그녀가 겪은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빛이 보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봐줬어요. 수요일 오후 4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갑질 시어머니는 이제 모두가 비난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은은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여성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반전이 일어난 거였어요. CCTV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무너졌고 다은의 결백이 밝혀졌어요. 다은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10시, 다은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혜정이 옆에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준비됐지? 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물 문을 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깔끔했습니다. 하얀 벽에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어요.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약하신 윤다은 씨 맞으신가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이지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지연입니다. 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다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은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왔던 일, 자신이 규정대로 응대했던 일, 그리고 머리채를 잡혔던 일까지요. 말하는 동안 다은의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메모를 하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윤다은 씨,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온 거짓 글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백화점 CCTV도 있고 목격자도 많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혜정이 옆에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은 엄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용기를 냈어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다은은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이름을 쓰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걸요.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죠. 이제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설 때 다은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며느리 머리채 폭행 시어머니 경찰 조사 착수.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클릭했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압구정 백화점에서 발생한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자인 백화점 직원 윤다은 씨는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사에는 백화점 CCTV 장면도 함께 실렸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폭행 장면은 명확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연히 고소해야죠. 가족이라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해요. 오후 3시 시어머니 미정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정은 텔레비전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고소했다고?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했어. 사람 머리채를 어떻게 잡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나는 그냥 혼내려고 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봤어요. SNS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폭력 시어머니 처벌해야 합니다. 감옥 가야 해요.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미정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는 이미 시작됐고 여론은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녁 6시 다은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압구정 백화점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폭력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법학 교수가 나와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폭행이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은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를 고소한 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이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재훈이었어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는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남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정말 고소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머리채를 잡았어. 사람들 앞에서.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혜정이 옆에 와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내가 한 일은 옳아.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압구정 시어머니 폭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 됐어요.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법적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고 남편과의 관계는 냉각됐습니다. 다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방안을 채웠어요. 목요일 밤 며느리는 혼자 앉아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2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다은은 코트깃을 여미며 법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옆에는 혜정과 변호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준비됐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변호사들, 당사자들, 방청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다은은 그 사이를 지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층 제2호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법정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로 된 벤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앞쪽에는 판사석이 높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은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법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2달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미정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미정은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다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뒤편에는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이 사건은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법정문이 열리며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는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달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미정은 2025년 10월 2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백화점 명품관에서 피해자 윤다은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 사건은 백화점 CCTV와 다수의 목격자에 의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 규정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로 오인하여 화를 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판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측은 사건 발생 후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다은은 판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고통이 떠올랐어요. 악플에 시달렸던 날들,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생생했습니다. 판사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분명히 말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독립된 인격체이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오미정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은의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벌금 1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법 의무를 지켜야 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족관계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혜정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다은은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다은은 누군가를 봤습니다. 남편 재훈이었어요. 그는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다은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무력함.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은은 남편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어요. 법정을 나서며 다은은 혜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고요. 혜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33살의 다은은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킨 사람이었죠. 2026년 6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미래백화점 본사 대강당 200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입 직원과 기존 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있는 날이었어요. 무대 뒤편의 대기실에서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34살이 된 그녀는 8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고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은은 거울을 보며 옷매를 고쳤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전문적이면서도 차분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빠졌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어요. 문이 열리며 백화점 인사팀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다은 씨, 준비되셨나요?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다은은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법정 싸움도, 이혼 절차도,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요.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다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난 8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폭력, 온라인의 악플,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들이요. 하지만 다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혜정의 지지, 변호사 지연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그녀를 지켜줬어요. 무대 커튼이 열렸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200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은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신입 직원들도 있었고 오래 근무한 선배 직원들도 있었어요. 다은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관에서 근무하는 윤다은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10월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규정대로 일했습니다. 먼저 온 고객을 먼저 응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직원은 눈물을 훔쳤어요. 다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머리카락이 빠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께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은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의 얼굴을 보려는 듯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도 직원도 가족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요.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다은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회사가, 법이, 그리고 사회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다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의 직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은은 여러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다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후 4시, 다은은 백화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다은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8개월 전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이겨낸 공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혜정이었어요. 다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혜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은아, 강연 잘 끝났어? 응, 잘 끝났어.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줬어. 그럼 됐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6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의 나무들은 푸르렀어요. 다은은 그 속을 걸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요.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힘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요. 다은은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일어설 힘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2026년 6월 15일, 34살의 윤다은은 햇빛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 대신 자존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 대신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은의 강연은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다른 기업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전국을 울렸습니다. 직장인들, 며느리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됐던 악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존중과 존엄의 이름으로 말이죠. 다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햇빛이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빛 속을 걸어갔어요. 미소를 지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어요. 다은의 용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요. 그 손을 놓으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사연이었습니다.